사랑하는 생활지식 시청자 여러분,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입니다. 드디어 당뇨 정복 프로젝트의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 4편에 걸쳐 우리는 당뇨병이 무엇인지,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성은 물론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혈당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 그리고 매일 먹으면 약이 되는 식단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당 관리 지식은 전문가 수준에 가까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한 가지 고민에 빠지실 겁니다. 바로 단맛 문제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면 설탕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평생 단맛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제로 콜라는 정말 괜찮을까? 스테비아나 알룰로스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 네, 건강에 좋다는 꿀이나 메이플 시럽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죠? 단맛에 대한 갈망을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혈당 관리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단맛을 즐기는 방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단맛에 대한 갈증을 건강하게 해결해 줄 설탕, 대체제의 모든 것을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체당이 안전하고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이 낱낱이 파헤쳐 드리죠. 더 나아가 이 당뇨 정복 프로젝트 전체 시리즈의 핵심 내용을 총정리하고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당뇨 정복 최종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건강한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당뇨병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겁니다. 생활지식 채널의 당뇨 정복 프로젝트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입니다. 당뇨 관리에 있어 설탕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니까요. 하지만 단맛에 대한 갈망을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를 무시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이때 설탕 대체제, 즉 대체당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식단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체당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 종류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당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 감미료 또는 합성 감미료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은 화학적인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감미료로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 그리고 아세설팜 칼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설탕보다 무려 수백 배나 강한 단맛을 내기 때문에 아주 극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한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제로 칼로리 음료나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되죠. 하지만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특유의 화학적인 뒷맛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아스파탐은 열에 약해서 가열하는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천연 감미료입니다. 이들은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감미료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테비아와 나안과 또는 몽크프루트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천연 감미료들은 칼로리와 혈당 지수가 거의 0에 가까워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매우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이라는 점 때문에 선호도가 매우 높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테비아의 경우 간혹 쓴맛이나 화한 뒷맛이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스테비아 제품 중에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감미료, 주로 에리스리톨과 혼합된 제품이 많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당알코올입니다. 이름에 마이너스 톨이 붙는 성분들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소르비톨, 말티톨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들은 설탕과 유사한 구조를 가졌지만 우리 몸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덕분에 설탕보다 칼로리가 훨씬 낮고 혈당도 아주 완만하게 올립니다. 특히 에리스리톨은 섭취한 대부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이 가장 추천할 만한 대체당입니다. 다만 과량 섭취할 경우 소화되지 않은 성분이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 복부, 팽만감, 설사 같은 소화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일리톨 껌을 많이 씹었을 때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말티톨은 다른 당알코올에 비해 혈당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니 선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기타 천연당입니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알룰로스와 타가토스입니다. 이들은 무화과나 건포도 같은 곳에 아주 미량으로 존재하는 희소당이라는 성분입니다. 칼로리가 매우 낮고 우리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액상 형태로도 나와 있어 시럽 대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둘째는 흔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꿀, 아가베 시럽, 그리고 코코넛 슈가입니다. 이들은 분명 천연에서 왔지만 본질적으로는 설탕과 같은 당류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제 설탕보다는 혈당 지수가 약간 낮고 미량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혈당을 올림으로 섭취를 최소화하거나 가급적 피하는 것이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천연이라는 말에 속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대체당의 종류를 알아보았지만 설탕 대체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무설탕 또는 대체당 사용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포장지 뒷면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일로스 설탕이나 스테비아 제품 중 상당수는 소량의 대체당에 다량의 백설탕이나 포도당, 심지어 혈당을 설탕보다 더 빨리 올리는 첨가물인 말토덱스트린을 섞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제품은 혈당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설탕이 곧 무탄수화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설탕 쿠키나 빵이라도 주재료가 정제 밀가루라면 탄수화물 함량 때문에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당은 단맛을 내는 재료일 뿐 식품 전체의 혈당 영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체당을 선택하는 것은 혈당 관리의 일부일 뿐 전체적인 식단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이 여러분께 가장 추천할 만한 대체당은 혈당에 영향이 거의 없는 스테비아, 나안과 에리스리톨, 알룰로스 등입니다. 음료나 커피에는 스테비아나 나안과가 좋습니다. 베이킹이나 요리에는 열에 강하고 설탕과 질감이 비슷한 에리스리톨이 무난합니다. 액상 시럽이 필요할 때는 알룰로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당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단맛에 대한 욕구를 건강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당뇨 관리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제 당뇨 정복 프로젝트 대장정의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지난 4편과 오늘 다룬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당뇨병을 단순한 질병이 아닌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셨을 겁니다.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이 이 모든 핵심 내용들을 간결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3개의 튼튼한 기둥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렸습니다. 바로 식단, 운동, 그리고 건강한 회복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둥은 식단입니다. 식단은 혈당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적정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체중을 5%만 줄여도 혈당, 혈압 등 모든 건강 지표가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또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강력한 방어막인 식이섬유와 채소 먼저 식사법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당지수, GI만 볼 것이 아니라 섭취하는 양까지 고려한 혈당부와 GL 개념을 활용하여 현명하게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를 기르세요. 매일 먹으면 약이 되는 보약 같은 음식들도 알아봤습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 시금치, 케일 같은 잎 많은 녹색 채소, 연어,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 콩류, 견과류, 그리고 달걀이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반대로 건강한 척 위장한 말린 과일, 특정 고당도 과일, 군고구마, 그리고 숨겨진 설탕이 가득한 가공식품, 각종 소스, 심지어 술까지 우리 혈당을 위협하는 숨은 적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피하는 식품, 문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약물과 비견될 만큼 강력한 천연 혈당 조절제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세포가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인슐린 감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또한 운동하는 동안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혈당을 빠르게 낮춰줍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근력 운동으로 포도당 저장 창고인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최고의 조합입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의 골든타임을 활용한 운동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식후 10에서 15분 걷기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일상 속 틈새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건강한 회복입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지만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하고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 혈당을 높이죠. 또한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와 고탄수화물, 고당분 음식에 대한 갈망을 키워 과식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역시 혈당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혈당과 스트레스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러니 매일 7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숙면을 취하고 자신에게 맞는 명상이나 심호흡, 산책 등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여러분은 건강한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복합적인 질환이기에 한 가지 요소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식단, 운동, 그리고 건강한 회복이라는 세 가지 기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당뇨 정복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뇨병을 정복하기 위한 모든 지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새로운 습관을 한 번에 모두 시작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선우 원장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여 성공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주일 실천 계획을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당뇨 정복을 위한 여러분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1일차 월요일 아침 식사를 혁신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식사가 혈당을 좌우합니다. 흰 빵에 잼을 바르거나 설탕, 코팅된 달콤한 시리얼 대신 통곡물과 단백질 중심의 아침 식사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물이나 우유에 귀리, 오트밀을 끓여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곁들이거나 통밀빵에 달걀 프라이와 아보카도를 올려 드시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일차 화요일 저녁 식후 산책을 도입하세요. 혈당이 가장 높이 오르기 쉬운 시간은 바로 식사 후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저녁 식사 후에는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이 더 커지죠. 오늘부터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현관을 나서 15분간 동네를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소모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혈당 조절의 황금 시간, 골든타임을 활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3일차 수요일 새로운 건강 레시피에 도전하세요. 당뇨 식단은 맛없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매일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들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당뇨 친화적인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비빔밥을 만들고 나물과 채소를 듬뿍 넣어 드세요. 혹은 두부와 버섯, 각종 채소를 듬뿍 넣고 저염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건강한 요리를 해 먹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4일차 목요일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포도당 저장고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에 유리하죠. 오늘부터는 근육을 키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는 겁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 10회씩 3세트를 시작하거나 물병을 아령 삼아 팔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거나 다리를 앞뒤 옆으로 들어 올리는 간단한 동작들도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근육을 사용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5일차 금요일 스트레스 관리 시간을 가지세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린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이제 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잠들기 전 10분간 명상 앱을 활용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혈당 관리의 가장 큰 복병이므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일차 토요일 현명한 장보기를 실행하세요. 주말에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실 텐데요. 이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현명하게 식재료를 구매하고 가공식품의 라벨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장보기 목록을 미리 작성하고 과자나 가당 음료가 가득한 코너보다는 신선식품 코너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겁니다. 특히 무설탕, 제로 칼로리 같은 문구에 속지 마시고 원재료명과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여 혼합 대체당의 함정이나 숨겨진 탄수화물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7일차 일요일 다음 주를 계획하고 점검하세요. 성공적인 한 주를 보냈다면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의 식단과 운동 계획을 미리 세워 지속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간단하게라도 다음 주에 먹을 메뉴를 구상하고 필요한 식재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바쁜 평일에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한 주 동안의 혈당 변화나 몸의 변화를 간단히 기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당뇨병 정복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 박선우 원장이 제안한 이 일주일 계획처럼 오늘 내딛는 작은 한 걸음, 건강한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활기찬 삶을 되찾아주며 궁극적으로는 건강의 주도권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성공적인 여정. 사랑하는 생활지식 시청자 여러분,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입니다. 드디어 당뇨 정복 프로젝트 대장정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맛을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설탕 대체제의 현명한 사용법을 알아보았고, 지난 5편에 걸쳐 다루었던 모든 핵심 내용들을 종합하여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당뇨 정복 최종 실천 계획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며 박선우 원장은 당뇨병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충분히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당뇨병의 정체와 한국인의 대다수를 위협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진짜 적을 파헤치며 우리 몸이 보내는 미묘한 초기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당뇨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첫걸음이었죠. 두 번째 편에서는 식후 졸음과 피로의 주범인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성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치는 현상이 우리 혈관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지, 그리고 가당 음료, 정제 탄수화물, 심지어 건강한 척하는 음식들까지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들을 명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혈당 관리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세 번째 편에서는 약물만큼이나 강력한 천연 혈당 조절제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바로 운동의 놀라운 힘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이었죠. 규칙적인 운동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직접 소모하며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혈당 상승 호르몬을 억제하고 몸의 균형을 되찾아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식단, 운동, 회복이라는 세 가지 기둥이 혈당 관리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에서는 당뇨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전선인 당뇨 밥상을 완전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먹지 말라는 금기가 아닌 매일 먹으면 약이 되는 보약 같은 음식들과 혈당 친화적인 음식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현미, 채소, 등푸른 생선, 콩류, 견과류, 달걀 등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울 건강한 선택지들을 알려드렸죠. 또한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의 차이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식단을 구성하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편에서는 단맛에 대한 갈망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설탕, 대체제의 종류와 현명한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설탕이라는 문구에 속지 않고 원재료명을 꼼꼼히 확인하는 식품 문해력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식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일주일 실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이 당뇨 정복 프로젝트를 통해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의 힘을 얻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당뇨병을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 의료진과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당뇨병 정복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 내딛는 작은 한 걸음, 건강한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활기찬 삶을 되찾아주며 궁극적으로는 건강의 주도권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생활지식 채널이 그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당뇨 정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저희 생활지식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꾸준히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건강 프로젝트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